자, 7월의 마지막 주죠. 7월 27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혹서기 휴장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세계 경마장이 차례대로 이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산 경마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서울 경주만 14경주가 펼쳐지게 되고요. 토요일 날 서울 경주 9경주, 그래서 금주에 서울 경주가 23경주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월말 경마하기 때문에 출주 두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우고 있는데 그렇게 뭐 빡빡하게 꽉꽉 채웠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나올 마필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도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경마는 늘 그렇지만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그 마필의 능력 차이가 조금은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뭐 신마들이고 아직 안 뛰어본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도 있고, 뭐 전적해봐야 뭐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뛴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 데뷔전을 뛴 모습이라든가 주행심사 모습, 뭐 그리고 혈통적 기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우열이 드러날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실버레인, 그리고 5번마 청산질주, 6번마 원더풀 로던, 9번마 벌교의 스타, 이 네 마필이 아마 인기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변만 없다면 이 네 마필 선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1번마 실버레인,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 6월 15일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때 지금 나오는 이 청산질주, 그리고 또 어느 마필이죠? 브리도 트로피, 이런 마필과 다 같이 뛰었던 그런 경주인데, 이때 이 걸작 시대가 뭐 압도적으로 초반에 이제 자리 잡고 나가면서 경주를 주도했던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정정희 기수가 철저하게 좀 잡고 탄 경주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전개를 했죠. 그러니까 안쪽 주로에서 거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막판에 안쪽 주로에서 치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솔직히 이번 경주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승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좀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의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게이트 이탈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초반에 좀 그 게이트 이탈 능력만 조금 기를 수 있다면, 그래서 선의권에서 부처만 갈 수 있다면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22조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1번마 실버레인과 9번마 벌교의 스타,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9번마 벌교의 스타는 글쎄요,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좀 순발력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선이 그렇게 강한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9번마 벌교의 스타가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외곽에서 초반에 강하게 기습을 노리면 양동작전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자, 벌교의 스타는 이제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은 조금은 떨어집니다. 자, 이 5번마 청산질주는 직전 경주에 좀 초반에 좀 빠르게 붙였습니다. 빠르게 붙였는데 경주의 흐름이 원체 빨랐고, 결국 이 청산질주가 3, 4코너 지점에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3선 외곽 정렬을 하면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적인 손해를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직선에 탄력이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만약에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게만 성공할 수 있다면 막판에 근성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6번마 원더풀 로더니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마일지가 잘 모르겠는데,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요, 시시온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최대한 탔습니다. 최대한 탔는데 초반에 계속 뒤로 밀리면서 막판에 좀 탄력 걸음을 좀 내봤지만 그냥 거기가 한계였던 그런 마필이고, 원체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보병으로 보는 마필이 뭐냐면 이 7번마 예스 마담입니다. 자,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였어요. 근데 김효정 기수가 스타트를 딱 하면서 이 출발할 때 이 3번마 IM고 이 마필이 좀 밀리면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름 선전을 좀 하긴 했지만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선행이 가능한 편성,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앞선에 붙여서 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해볼 만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뚜렷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인기마 두 마필이 좀 앞선에서 뭐 경주를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7번마 예스 마담이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마지막에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실버레인, 5번마 청산질주, 7번마 예스마담,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벌교의 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 7번마 예스마담 좀 배당의 메리트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경주고요. 만약에 앞선에서 좀 치고받는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의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간단하게 뭐 전개를 좀 보자면요, 초반에 이 3번마 코잉, 4번마 영원하라, 그리고 6번마 플라잉 레드, 7번마 트리플 에이스,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치열하게 자리잡기 싸움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8번마 울트라이트나 또 1번 게이트에 있는 용암스타,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3번마 코잉,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이동진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이착을 했던 마필인데, 자, 7월 14일 경주에서 아쉬운 3착을 했죠. 근데 뭐 아쉽다라기보다는 좀 거리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흥행불패한테 졌습니다. 자, 근데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가는 마필, 그리고 인기마, 이랬을 때 과연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을 보면요, 이동진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저는 기수하고 마필하고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편안하게 선행을 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경주 편안한 선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동진 기수의 기승술로 앞선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4번마 영원하라는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근성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마필도 역시 좀 편안한 선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버틸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기는 하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앞선에서 좀 버티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이 6번마 플라잉 레드가 현장에서는 좀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라는 장점도 좀 갖고는 있는데, 글쎄요, 조교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고개가 조금은 높은 편이고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앞선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코너 들어서면서 좀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채찍을 갖다 대니까 좀 기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조금 덜 찬 듯한 그런 느낌의 맞빌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에서 그게 크게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은 솔직히 좀 보이지 않았고, 7번마 트리플 레이스, 정우주 기수가 참 열심히 타죠. 부산에서 기승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나름 성공을 거둔 기수입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열심히 타고 열심히 조교도 하는 그런 기수인데, 이 트리플 레이스를 지금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수철 기수가 지금 기승 정지죠. 그래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지를 못했는데 좀 휴양을 하고 나온 7월 달에 이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3차까지 갖다 댄 마필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좀 마필의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일단 순발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좀 힘이 차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어쨌든 이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7번마 트리플 에이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다. 즉, 선행을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3, 4코너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 7번마 트리플 에이스가 앞선의 마필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은 좀 급격하게 걸음이 무뎌질 수 있다. 결국 이 선행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7번마 트리플 레이스의 전개에 의해서 나머지 마필들의 전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7번마 트리플 레이스가 3, 4코너 이후에 직선주로에서도 좀 빠르게 앞선의 마필을 좀 잡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탄력을 노린다면 앞선의 마필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질 않고, 트리플 에이스도 어쨌든 빠르게 승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4코너 이후에 조금은 빠르게 탄력을 좀 붙일 것으로 보여서 트리플 에이스가 넘어서는 순간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걸음은 좀 무뎌질 수 있다. 그러면 선위권 자리 잡는 전개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8번마 울트라이트, 이 마필의 전개가 저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연속 3착을 했고요. 직전에 인기 1위 마필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인기 1위 마필은 어느 정도 선전을 하기 마련인데 최근에 박태종 기수의 모습은 좀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는 직전에 이제 인기 졸전, 그래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개가 좀 편하게 풀리기만 한다면 전개에 이점을 안 할 수 있는 게 이 8분마 울트라이트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번마 용암스타입니다. 뭐 제가 유수한 기수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마필도 직전 이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에 그냥 넉넉히 있다가 출발을 하면서 5번마 금성 파워 그리고 7번마 이 두 마필에 좀 끼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그 자리를 못 잡고 아예 맨 후미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경주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은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 모습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뒷심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 유리하다면 어쨌든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이 좀 빠르게 선행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안쪽 게이트에서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힘한 배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7번마 트리플 에이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8번마 울트라이트와 1번마 용암스타, 이 두 마필의 역전극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경주고요. 제가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아이언레그입니다. 자,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수, 임다빈 기수, 그리고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데뷔전을 지켜볼 건데, 주행심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볼 게 없죠. 전혀 볼 게 없는데,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시곤 아시겠지만, 추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앞선에 어느 정도 붙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선 주로에서는 아예 그냥 붙잡고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 아이언레그에 대한 기대치가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좀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까? 주행심사는 그냥 주행심사답게 치렀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10번마 아이언레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을 치르는 마필들은 솔직히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이 무너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트리플 에이스, 8번마 울트라이트, 10번마 아이언레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용암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 경주와 마찬가지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건데, 이 경주와 다른 점은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따당이 나오기 힘든 그런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시면 이 4번마 서부특송, 2번마 그린필스타, 그리고 7번마 스톤가이, 이런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3번마 33은 함양, 그리고 뭐 5번마 썬더스피드, 이런 마필들, 그리고 8번마 레전드타까지 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호시탐탐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주 만에 출전하는 최근에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이 6번마 유리카까지 가세를 하면 초반에 좀 뭉치는 그림이 나올 가망이 조금은 높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이 중에서 이 7번마 스톤가이, 이 마필이 일단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기본 능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9마필들과 견줬을 때 절대 뒤처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면 앞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곤 기수가 어떤 작전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선행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선에 붙여서만 뛸 수 있으면 나머지 마필들보다는 저는 능력 차이, 그러니까 능력은 어느 정도 더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편성이든 이 스톤가이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조교도 보시면 뭐 국산 상군마죠. 써니로드랑 같이 병합을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걸음, 오히려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톤가이가 좀 앞선에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온다면 좀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7번마 스톤가이가 휘감고 나오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역시 가장 불리해질 수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그린필스타죠. 이게 35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이미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그 착순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순발력을 좀 보이고는 있고, 이번에 2번 게이트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린필스타가 뭐 도주성 선행을 가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스톤가이가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 나온다면 그린필스타의 전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에 이 4번마 서부 특송이, 이 마필도 역시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의 전개를
좀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좀 앞선 전개를 하면서 초반에 앞선에서 선행 경합을 막 하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스톤가이를 보내놓고 서부 특성이 바로 뒤 또는 스톤가이 어깨 짚어서 가는 그런 전개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4코너 이후에도 이 마필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좀 위협을 줄 수 있는 마필이 3-3은 함양인데, 이제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은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데뷔 초부터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마체가 너무 작아요. 보통 410kg대, 420kg대였다가 최근에 이제 430kg대까지 왔는데, 직전의 경주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역시 시시원 기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그런 편성이 강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면 역시 시시원 기수가 지난번처럼 이 3번마 3-3은 함양을 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초반에 스타트를 끊고 나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4코너에 외곽으로 빼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전과 같은 그런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졌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유레카가 최근에 상당히 좀 살아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출주 주기가 2주입니다. 이제 5세 마필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6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좀 출주 주기를 너무 빨리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현장에서 꼭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4착을 했는데 인기 2위였어요. 근데 현장 컨디션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결국 4착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레카를 이겼던 케레르나 벨로테로, 부강질주,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이번 편성에 나온다, 그러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레카가 결코 못 뛰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직전 경주 그렇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도 4착이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컨디션이 좋다면 모르겠는데, 딱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그저 그렇더라 라고 한다면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 저는 좀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1400m죠. 그렇다면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마 1번마 뉴질랜드 삭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어쨌든 강급마입니다. 이제 외산마죠. 외산마니까 4군에서 시작한 마필인데 안 돼서 강급을 했고, 강급한 최근 두 경주에서도 전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200, 1300을 뛰었는데 이제 1400에 나왔습니다.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어쨌든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1번마 뉴질랜드 삭스는 어쨌든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제 없이 안쪽 게이트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 경주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막판 탄력을 보인다면 전 이변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본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스톤가이, 4번마 서부 특성, 3번마 3-3은 함양,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뉴질랜드 삭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좀 인기마들이 선전은 하겠지만,
약간의 이변 가능성, 그 이변 가능성이라는 게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에 의해서 좀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네이비크롬, 그리고 3번마 매니참, 6번마 골든라인, 7번마 원평광야, 그리고 8번마 장비대운, 11번마 안양쓰나미. 거의 반수 이상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그러면 순발력도 갖고 있고 막판에 막강한 특심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심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많죠. 다만 이 2번마 네이비크롬 이제 4세가 된 마필이거든요. 좀 데뷔 자체도 좀 늦었을 뿐더러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게이트 이탈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힘한배를 하면서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 뒷심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해볼 만한 편성에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다. 그러면 이 마필이 갖고 있는 특징, 그 게이트 이탈력을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자, 문제는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7번마 원평광야도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6번마 골든라인도 되든 안 되든 뭐 앞선에 붙일 겁니다. 그리고 3번마 매니참이 직전 경주 선전한 여세를 몰아서 역시 이번 경주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는데, 가장 좀 도전 세력이 될 만한 마필은 역시 8번마 장비대운입니다. 자, 3세 앞말이고요. 이 마필이 작년 12월 데뷔 전에 출전을 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휴양 후에 직전 5월 19일 경주에 출전을 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를 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출주 주기가 10주, 조금은 길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행 1변도의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장래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좀 끈끈하게 뛰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티즈 원더풀의 자마들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 자마들이 많다 뭐 이렇지는 않지만, 그저 물량 공세는 아니지만 잘 뛰는 마필들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2번마 네이비크롬과 8번마 장비대운의 단방 승부가 될 가망도 저는 충분히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산마 5군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단방 승부 역시 만만치 않죠. 여기 도전 세력들도 엄청나게 많고 초반이 혼전으로 흐를 가망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앞선이 막 뭉쳐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전개로서 이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번마 스마트캣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믿지 못하는 기수가 돼버렸죠.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번 게이트에 2점을 좀 안 왔습니다. 이 마필은 좀 스타트가 그렇게 좀 매끄러운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면 게이트의 2점으로 어느 정도 스타트를 하고 외곽에서 마필들이 서로 좀 싸우는 그런 선행 경합을 할 때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하고 간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3, 4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전개로 깰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스마트캣. 왜냐하면 나머지 마필들은 초반에 힘 안 빼고 뭐고 없이 자리 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번마 스마트캣은 너희들은 뛸 테면 뛰어라, 나는 내 걸음을 가겠다로 힘 안 배를 하면서 쫓아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의 의외성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11번마 안양쓰나미입니다. 도주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뒷심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아직도 국산마 5군에 머물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는 최외곽에서 견제 없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1번마 안양쓰나미가 만약에 기습 선행을 확 나가버리게 되면 안게이트 쪽에서 아마 이 인기마인 2번마 네이비크롬은 저는 솔직히 크게 무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역시 8번마 장비대운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자리 잡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됐을 때 만약에 11번마 안양쓰나미가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여기 2번마 네이비크롬과 8번마 장비대운이 나머지 선행 마필들보다는 좀 앞서서 붙여버릴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이 두 마필이 서로 인기마기 때문에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11번마 안양쓰나미가 견제 없이 선행을 나가버릴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티면서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이겁니다. 마필이 보여준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2번마 네이비크롬과 8번마 장비대운이 전체적으로 좀 앞서인 그림이고, 그런데 저배당 공략을 하기 싫다면 전개로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 1번마 스마트캣과 11번마 안양쓰나미도 한 번쯤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네이비크롬, 1번마 스마트캣, 8번마 장비대운,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안양쓰나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지만 저는 오늘 경주 중에서는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마필이 전체적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능력상 앞서 있다, 뭐 이런 마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부 다 입상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이고 또 전부 다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편성을 잘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은 조금 약한 그런 마필들이 또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2번마 배다리 쾌검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 배다리 쾌검이라는 마필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강 탄력을, 그러니까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쫙 빼놓고 막판에 버티게 들어가는 그런 마필인데, 그게 통하면 입상에 성공하는 거고요. 그 초반에 거리를 어느 정도 벌리는데 실패를 하거나 또는 선행 경합으로 가게 되면 막판에 힘을 못 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배다리 쾌검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되고, 다만 게이트가 좋아졌다라는 거,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도주성 선행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원체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6번마 모크슈라입니다.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좀 휴양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일단 순발력도 좋아졌고 막판 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자, 직전 경수에 좀 3착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승군전이었는데 아쉬운 3착을 하긴 했지만 디아나하고 가나파워 이런 마필들한테 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쉬움이 있다라기보다는 국산마 5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선행 승부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과연 이 6번마 모쿠슈라가 막판 근성을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3번마 레이디 코드입니다.
자, 이 레이디 코디는 원래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주로 하는 그런 마필이기도 한데 이 마필도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죠. 역시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 상황에서 좀 불리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초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예요. 어느 정도 앞선에 좀 붙여서 가는 포지션이 나오면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좀 앞선의 마필들이 좀 열어두고 나오고는 그래서 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힘을 못 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과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좀 이 세 가지 관점인데 다 물음표입니다. 다 물음표인데 저는 이 6번만 모쿠슈라는 분명히 마필의 변화도 왔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모쿠슈라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쪽에 좀 승부를 보고 있고 배다리 쾌검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솔직히 저는 2륙 단방 게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면 배다리 쾌검이 초반에 도주성 선행을 가기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9번 게이트에 있는 칠산대교 그리고 10번 게이트의 이스트라이징 이 두 마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9번마 칠산대교는 솔직히 좀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불안 요소는 불안 요소입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이 제 기억으로는 이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컨디션 저하를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이 4월 경주에서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약편성도 아니었죠. 근데 이번 경주의 그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필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 정도로 마필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제 4세 한 마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아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승수 챙겨서 승군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9번마 칠산대교가 조금은 강하게 초반에 승부를 하리라고 보고 있고 이 10번마 이스트라이징도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라는 좀 그런 부담감은 없잖아 있기는 한데 외곽에서 부담 없이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번마 배다리 쾌검이나 10번마 이스트라이징 이 두 마필의 게이트 이탈 능력은 좀 엇비슷하다. 그런데 10번마 이스트라이징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안게이트에 보면 1번마 민트플레이, 뭐 3번마 라이디 코디, 4번마 브라이트 카이 뭐 이런 마필들 다 빠릅니다. 여기 7번마 큐피드까지 다 빠르기 때문에 이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성에서는 보면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나갈까 말까를 망설일 때 외곽에서 느닷없이 확 휘감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금 9번 칠산대교와 10번마 이스트라이징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앞에 딱 서버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선입권 두텁게 쓰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 있고 6번마 모쿠슈라가 선입권 자리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모쿠슈라, 배터리를 교체하여 9번마 주십시오. 칠산대교, 10번마 이스트라이징,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레이디 코디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예상을 글쎄 아마 현장에서 그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지금 1번마 퀸톱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제가 솔직히 좀 나올
때마다 거의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복승식 기준으로는 적중이 안 된 그런 마필이지만 저 늘 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400m 경주이기 때문에 이 1번마 퀸톱이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1400m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마이지만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이 1번마 퀸톱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 다시 말하면 잘해야 3착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1번마 퀸톱을 좀 제외하는 예상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요 2번마 스파크 썬더, 그리고 8번마 나이트참, 9번마 러브 카우걸,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마 엔딩 파이어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1번마 퀸톱이 막판 추입을 하는 이런 전개로 끝날 가망이 높고, 결국 여기가 인기마고 이 선에서 끝날 가망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 바닥 추입을 하는 1번마 퀸톱을 좀 어렵게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그럼 가장 유리하게 보는 마필은 뭐냐? 이 11번마 엔딩 파이어입니다. 이름값 못하는 마필입니다. 이 엔딩 파이어라는 마필은 처음에 딱 이 마필이 소개가 되고 이 마필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엄청난 고가의 마필이죠. 이게 거의 1억 7천대, 1억 7,800짜리, 뭐 세금까지 다 하면 뭐 2억이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고가의 마필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들여왔을 마필인데 성적은 초라합니다. 성적은 초라한데 보면 늘 인기마입니다. 늘 인기마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물러날 마필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이 아직까지 좀 마필의 정체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선행을 갈 거면 선행을 가든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좀 경주에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어쨌든 이 엔딩 파이어라는 마필, 이 마필 자체를 좀 믿고 좀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전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는데도 이 정도뿐이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면 솔직히 능력이 그렇게 막 높다, 다시 말하면 마필을 지금 고가를 주고 사왔는데 눈탱이 맞았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선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3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러면 이 11번마 엔딩 파이어가 이번 경주에서 외곽의 불리함으로 어쨌든 경주 흐름이 빠른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막판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이번마 스파크 썬더가 이 마필도 약간의 기복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마기는 하지만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을 좀 노리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선행을 가지는 않을 마필로 보이고, 8번마 나이트 참이 예상외로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마필입니다. 물론 1400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좀 앞선을 장악하고 갈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가는 전개를 할 9번마 러브 카우걸이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그러니까 승군전이란 부담은 있지만 어쨌든 부담 중량이 4kg나 빠졌고, 이번 경주에서는 여차하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기만 1번마 퀸톱을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엔딩 파이어, 그리고 2번마 스파크 썬더, 8번마 나이트 참,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러브 카우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최정상급 1, 2등급까지는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평소에 좋아하는 마필, 그리고 추천을 자주 했었던 마필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했는데, 변수는 1600m 경주 거리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주 거리, 뭐 1400이나 1800m 경주 거리라면 좀 자신 있게 추천을 하겠는데, 이 1600이라는 특수 거리는 게이트, 그리고 경주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나 조건이 우선되는 경주거리가 1600m이기 때문에 이 점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배다리 왕자, 제가 꼭 복병으로라도 추천을 하는 마필이고, 솔직히 저희한테는 좀 많은 기쁨을 줬던 그런 마필이죠. 들어왔을 때 배당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아마 이 배다리 왕자를 처음으로 추천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제가 보는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요, 뭐 전개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2번마 걸작원, 5번마 글라디우스, 6번마 동진불패, 9번마 스피드원, 이 네 마필을 일단 추천을 할 겁니다. 자, 저는 경주 전개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예상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아주 뛰어난 마필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들이 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능력 차이를 충분히 극복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전개 우선으로 봅니다, 항상.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마필의 능력은 전개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뭐 우샤인 볼트하고 초등학생이 육상 경기를 뛴다. 뭐 우샤인 볼트가 감기에 걸렸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뭐 날아다니는 컨디션이다. 그래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샤인 볼트가 이깁니다. 그만큼 이제 능력이 우선이다, 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2번마 걸작원이나 5번마 글라디우스, 6번마 동진불패, 9번마 스피드원 정도는요, 솔직히 대상 경주급 마필들입니다. 특히 이 2번마 걸작원은 이 마필의 단점은 앞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치는 있겠죠, 앞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놀던 물이 다릅니다. 뭐 더비에도 나왔었고, 루나 스테이크스, 스포츠 서울배, 계속 대상 경기에 출전했고, 뭐 대상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었고, 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나름대로 좀 근성을 보이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던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막판에 좀 근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16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1번만 미스터 퀄리티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하게 선행을 갈 거고, 외곽에 이 배다리 왕자라든가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휘감아 버리면 걸작원이 포지션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마가 되는 거죠. 자, 5번마 글라디우스는 일단 맛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500kg가 넘어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죠. 480kg대 뭐 이런 마필인데, 어떻게 보면 500kg대 넘어가는 마필들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약간의 조금 그 강자와에서 경합에서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이 있지만 앞선을 갔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6번마 동진불패가 최근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강자와의 경험이 많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57.5kg라는 부담 중량을 안았었는데, 이번 경주 승분전 상대는 강해졌지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 동진불패가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마필이 초반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막판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스피드원은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농협회장배 대상 경주에서 인기마였지만 졸전을 펼쳤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 경주에서는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문제는 싸웠던 마필들이 조금은 약했습니다. 이때 스피드원 만대로, 요때의 만대로 정도만 좀 강편성이었고, 그 이외에는 뭐 리버태양, 마이티센, 아라모아, 대응, 클래스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기 때문에 3연승을 하고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지만 조금 그 가치는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이 걸작원이나 글라디우스, 동진불배에 비해서는 좀 약편성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름값은 조금 떨어진다. 다만 액면으로 4연승에 도전한다라는 게 상당히 크죠. 근데 지금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 제가 추천한 네마필 중에서는 가장 약하게 보는 게 스피드원이고, 아마 당일 현장에서 이 4번마 써니로드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마필도 스피드, 순간 탄력도 상당히 좋지만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강탈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조개모스도 상당히 좋고 하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원체 강편성입니다. 강편성이기 때문에 조금 임자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국산마 상군 마필들의 능력 위주로 이번 경주는 좀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걸작원, 5번마 글라디우스, 6번마 동진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스피드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글쎄 어느 마필이 입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부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오랜만에 좀 재미있는 편성을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00m 뭐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건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1700m 경주를 제가 해설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좋은 마필들이 1700이 잘 추천도 안 하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이 나오면 무조건 유리한데 이상하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좀 다르죠. 안게이트에 순발력 좋은 마필, 그러면서도 버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크게 믿음을 갖지는 못하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이번 경주에 이 9번마 최강타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기 1위를 기록하겠죠. 그러면 결과도 인기 1위에 부응하는 결과에 나올 것이냐인데, 저는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제 3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은 충분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도 이 외곽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700의 외곽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정정희 기수가 만약에 초반에 좀 서두르는 그런 전개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최강타임이라는 마필은 김성현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저부중으로 계속 타왔던 마필인데,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봤자 53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겁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가장 불리한 건 1700의 외곽 게이트라는 게 좀 불리하긴 한데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강타임이 어떻게 보면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났다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안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우주전쟁, 2번마 브라이트 위너,
3번마 베스트 전사. 이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가고요. 9번마 최강 타임과 8번마 스페셜 힐,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언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느냐고, 11번마 라스트 핀치가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선전했었던 이 5번마 파워 H드도 이제 기복성 기수가 이제 기승정지니까 CC1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하고 승분전이지만 가벼워진 등짝으로 초반 강하게 좀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안게이트의 마필들의 순발력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게이트에서 좀 선행을 가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저는 이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는데, 자, 문제는 8번만 스페셜 힐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압도적인 인기 1위였습니다. 뭐 당연히 들어온다. 1700에 1번 게이트, 그리고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지 않은 그런 경주에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상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글쎄요, 왜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막판에 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세영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 뭐 김철호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다면 어쨌든 뭐 기수의 네임밸류로 봐서는 좀 더 승부지가 강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스페셜 힐이라는 말을 김철호 기수보다 문세영 기수가 더 잘 탈 것이다, 이거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철호 기수가 이 스페셜 힐과는 계속 호흡을 맞춰왔던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스페셜 휠이라는 마필이 조교 모습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조교 전문가는 아닌데 좀 뒷다리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스페셜 힐이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최강 타임과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좀 눈에 싹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싹 들어오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베팅하십시오는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셜 힐이 아마 현장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릴 것이고,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들어오면 저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당연히 현장 모습을 보긴 봐야 되겠죠. 현장 모습과 조교 모습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모습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8번마 스페셜 힐에 대해서는 믿음이 좀 약하고요. 자, 1번마 우주전쟁이 지금 오랜만에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1700의 1번 게이트에서. 근데 문제는 2번마 브라이트 위너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주전쟁의 스타트 능력이 더 낮고, 브라이트 위너보다는 우주전쟁이 마필의 능력은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브라이트 위너는 조교 시간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마필은 이 실버마 라스트 피치입니다. 자, 1700m 추임마 그리고 최외곽마,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 11번마 라스트 피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임다빈 기수의 컨디션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혹시나 무너질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라스트, 이름 그대로 라스트의 피치를 올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11번마 라스트 피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경마라는 게 항상 가능성만 보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인기 많은 8번마 스페셜 힐을 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복병마 중에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을 찾아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최강타임, 1번마 우주전쟁, 2번마 브라이트 위너,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라스트 피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함정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의 1800m 경주, 그리고 외산마는 출전 못하는 국산마 경주입니다. 자, 뭐 일단 이번 경주는 아마 편성표를 딱 받아보셨으면 이 경망 임팩트가 뭘 추천하겠구나, 뭐 이번 방송은 안 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8번마 블랙벨트, 11번마 원평 리스트. 자, 2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마필들이 이제 최상위군을 가기 위한 한 걸음이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8번마 블랙벨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쉬움을 남길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보시면 마이센타, 닐가올, 강풍마, 블랙벨트, 자,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했었던 경주인데 좀 아쉽죠. 블랙벨트가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 블랙벨트가 데뷔 이후에 계속 그 승군을 하면서 조금씩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1등급까지 만약에 이 마필이 갔을 때 1등급에서도 그런 강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등급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대상경주급 마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장점은 전개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추입이 자유롭고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근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인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이번 경주 역시 저는 이 블랙벨트 강하게 출전할 건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김성현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제대로 풀리면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도 앞선에서 뭐 선행을 가든 선입권 전개가 자리 잡기 성공하고 초반에 나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김성현 기수가 이 블랙벨트를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점이 조금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 원평 리스트죠. 제가 좋아하는 마필, 여기에 시시운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 이 원평 리스트는 추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앞선 전개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상 경주에서는 앞선을 못 나가죠, 당연히. 원체 강한 마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그냥 선행 나가서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 그러니까 상대는 강해졌죠. 강해졌지만 원평 리스트도 이 대상 경주에서 강자들과 계속해서 다졌던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결국 8번마 블랙벨트와 11번마 원평 리스트,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랙벨트를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조금 불안 요인입니다. 물론 감량 이점은 엄청 좋죠. 감량 이점은 엄청 좋은데 김성현 기수가 제대로 된 전개가 풀리기만 하면 되지만 풀리지 않았을 경우 과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서는 조금은 좀 회의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블랙벨트라는 마필이 입상에 실패를 했을 때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봤던 마필은 네 마필입니다. 1번마 드래곤스타, 2번마 세네타운, 9번마 원더풀 인디, 10번마 퀴클리라, 이 네 마필 정도를 봤었는데, 일단 2번마 세네타운은 송재철 기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네타운은 좀 아쉬운 마필이죠. 이 마필 갖고 송재철 기수가 경마팬이랑 뭐 언쟁도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마필이 안 가는데 내가 어떡하느냐라는 말까지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고 싶으면 정말로 잘 뜁니다. 정말로 잘 뛰는데, 뛰기 싫으면 뭐 엉뚱한 마필한테도 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2군까지 왔죠. 2군까지. 이거 지금 이 세타운은 점핑입니다. 3군 맞죠? 점핑 출전했는데 요즘은 좀 이게 인기예요, 점핑 출전이. 근데 세네타운은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포지션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것인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인지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렵게 보고 있고 9번만 원더풀 윈디도 점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은데, 자, 제가 믿고 보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막판 탄력이 있는 마필인데, 탄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 경주 생각보다 좀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결국은 이 1번마 드래곤스타 인기마겠죠. 아마 1번마 드래곤스타, 8번마 블랙벨트, 11번마 원평리스트 이 세 마필이 뭐 인기 1, 2, 3위를 나눠 가질 겁니다. 1번마 드래곤스타가 어쨌든 직전 경주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움, 직전 스포츠 조선배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고요. 자, 10번마 퀵클리러는 이제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이 마필이 잘 뛸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최근의 모습이 조금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컨디션이 상당히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앞선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앞선에 붙이기 시작하면 마필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아까 말했듯이 경주의 흐름이 빠르다. 그러면 블랙벨트나 원평 리스트가 나갈 때 퀵클리런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좋은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원평 리스트, 8번마 블랙벨트, 1번마 드래곤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퀵클리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